안녕하십니까. 개미문명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아들 녀석이랑 또, 경남 사천에서 이제 에어쇼가 있다 해서, 또 친구랑, 또 친구 아들이랑, 또 딸이랑 해서, 이렇게 두 가족이 또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좀 갔다가 또 바로 이제 에어쇼 끝나고 이제 캠핑, 예, 캠핑 가는 것도 구독자분 좀, 저랑 좀 함께 오래 하신 또,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또 제가 캠핑을 하다 보니까 또 캠핑을 또 바로 가서 이렇게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날 좀 아침 일찍부터, 그 전날은 또 금요일 날 뭐 또 밖에 계속 이제 나가 있고 바로 또 캠핑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또 목요일 날 또 그런 것도 준비하느라 또 어린 아들이 있어서 어린 아들은 또 이렇게 바리바리 또 또 챙겨야 될 짐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핑계지만, 어쨌든 금요일 날 영상을 좀 못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못 올린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중국 시진핑 이제, 체제가 다시 3년임에 성공을 하고, 그냥 3년임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원래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무슨 집단 지도자 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명이 이제, 한 명이 완전히 이제 뭔가 독점적으로 뭔가 독재,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현재에 이르는 그런 지도 체계를 만드는 7명의 상무위원, 그걸 만들어 놨는데, 이 시진핑을 포함한 이 7명이 전부 다 이제 시진핑 개조,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뭐 대만 침공을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려되는, 그런, 추측들이, 지금 마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쟁은 우리 주식을 하고 경제에 관심 많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냥 대만을 침공할 확률만 높다고 해도 이 주가가 올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그게 전쟁이 실제 터지지 않더라도 그 전쟁이 일어날 어떤 확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그게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좀, 저지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튼 거기에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 이제 뭔가 좀 금융 리스크, 뭐 레고랜드, 뭐 그리고 건설사,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대준 각종 금융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 강원도에서 이제 뭐 레고랜드 건설하는데 뭐 보증을 더 주고 금융사들이 돈을 대주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걸 뭐 빚을 못 갚겠다. 예, 빚을 이제 강원도에서 못 갚겠다. 예, 국가와 다름없는 이제 지자체에서 보증을 한 건데, 그런 지자체에서 빚을 못 갚겠다 하면은 도대체 이거는 이제 어디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일반 회사채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이제 수요해서 이제 자금을 돌려야 되는데, 아 아무리 이게 금리가 웬만큼 높아가지고는 이 채권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경색이죠. 이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면서 이 한 주 사이에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라는 좋은 소식에 이제 연말에 이제 뭔가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이제 속도를 완화할 것이다. 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금리 강도와 속도를 좀 완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믿을 만한 어떤 이제 출처에서 이런 정보 출처에서 나온 기사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금요일날 이제 반등을 했고 그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거시적 경제 환경을 두고 자, 오늘 우리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계속 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또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 오늘 뭐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거래량이 거의 뭐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오전 10시 반인데도 거래량이 8,000주가 안 됩니다. 8,000주. 예? 8,000주가 안 돼요. 이거 뭐 우리 개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달리 얘기하면 이제 진짜 거의 이제 찐바닥에 거의 다 왔다. 이제 진짜 그 거래량이 이제 진짜 줄어들고 이게 거의 거래량을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바닥이 다 왔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지금 여기 이제 제가 7,500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가 7,500원이 지금 이제 찐바닥에 지금 다가왔다는 어떤 시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7,500원 뭐 아래에 떨어진 것들은 뭐냐? 7,500원 아래에 원래 주가는 딱딱 안 떨어져요. 딱딱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외부 충격이나 이제 대외적인 악재, 대형 악재, 예?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다는 말은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대형 악재가 터지면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대형 악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물량, 소량의 물량만 나와도 주가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뭐 7,000원까지 떨어졌냐, 뭐 7,000원이 깨졌냐, 뭐 9,000원 갔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어디쯤에서 이제 찐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지금이 그 거래량 하나만 보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무서운 게 주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근데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을 칠 정도의 이렇게 적은 거래량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뭐 찐바닥이다 아니다 뭔가를 떠나서 지금 이 거래량이 말을 해주는 것은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아도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파는 것이 아무 이제 나에게 어떤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팔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7,500원 이 정도 이 선이 지금 찐바닥이다. 찐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어떤 이 바닥권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가 우리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찐바닥이 뭐 2달 갈 거야, 뭐 6개월 갈 거야, 1년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찐바닥이라고 믿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위로 사재끼겠습니까? 아니죠.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식은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이 하락할 때라는 것은 이 뭐라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할 때도 포함이에요. 상승이 아니니까.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꼬일 수 있다.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는 거는 특히 우리께 장투하고 중투 장투 하시는 뭐 강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면 안 된다. 다만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바닥권을 형성하는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자체는 불확실성이 없고 대외적인 악재들, 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 대만, 그리고 또 중국의 또 경제 위기설이 또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어디서 막 이게 지금 터지고 이럴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강원도 레고랜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50조 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대출 형식으로 아마 지원이 가겠죠. 예, 왜냐면 지금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 회사채를 아무도 안 사주는 거예요. 아니 지자체가 뭐 보증을 서도 뭐 빚 못 갚겠다 할 정도의 지금 유동성 자금 흐름이 안 좋은데 이 회사채 이거를 덥석 샀다가 건설사가 뭐 잘못되면은 어쩌나 예? 이런 걱정걸 때문에 돈이 안 도는 거야. 아무도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야. 회사채를 뭐 산다는 자체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지금 정부가 대신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긴축 기조죠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지금 다 흡수하는 지금 긴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50조 원을 준다. 50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지금 정부는 기업에 있어가지고 아주 화끈하게 돈을 풉니다. 50조 원이라는 돈을 어쨌든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우리 갖다 쓰는 돈들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이런 인식이 있어요. 사업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갖다 쓰는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추심이 안 들어오는 돈, 안 갚더라도 나한테 돈 갚아라, 막 독촉하고 이런 추심이 안 들어오는 돈. 그냥 뭐 부도 내고 그냥 해버리면 더 이상 뭐 그렇게 인식들을 많아요. 어쨌든 이 돈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가해질 것이고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고 그것은 곧 다시 금리 상승을 더 부추기는 예, 이런 좀 악순환이 지금 다시 일어나지 않겠나 예,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가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한은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결정을 보고 거기에 뭐 어느 정도 따라갈 거냐라는 그런 걸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뭐 부채 같은 것들이 자꾸 걸리니까 이게 뭐 시원시원하게 금리를 못 올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50조 원을 푼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영국 같은 영국도 똑같죠. 어떤 긴축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이 연기금이 위험해지니까 채권을 마구 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뭐 영국 채권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발작을 일으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에 50조 원을 투입한다는 이 50조 원이 어떤 이제 어떤 자금을 이용해서 이 50조 원을 투입할지가
관건이겠죠. 아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만 던져놓고 다만 이 50조 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넣어줄지 이 방식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 어쨌든 뭔가 정점으로 이제 정점이 돼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100도도 우리 100도면 뜨겁지만 내려도 95도도 뜨겁잖아요. 예? 80도도 뜨겁고 이 어떤 고금리, 고환율 이 어떤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시간을 가질 거라는 이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올해 정점을 만약에 찍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속도와 강도 면에서 정점이지 내년에도 계속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인상 기조가 끝나고 동결 어떤 기간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시장은 조금 후행을 하니까 금리가 올리고 하면 그 금리의 효과가 빠르게는 3개월, 느리게는 6개월 뒤에 나타나니까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 그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결. 근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이 기간 동안에 물가가 잡힌다는 확실한 수치들이 보이면은 그 다음 내후년 뭐 정도에는 뭐 금리 인하를 아주 느리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은 조성이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그런 거시적 경제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죽겠다. 왜냐면 그런 거시적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약간 지금 소외주다. 예, 소외 종목이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이슈가 없이 뭐 췌장암 신약이나 뭐 바이오 시밀러 소식이나 이런 어떤 이슈 없이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오늘 오늘 장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 보세요. 지금 8,100주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몇십 분 동안에 지금 아까 800주였어요? 지금 300주 거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진짜 바닥이다. 더 떨어진다 해도 바닥에서 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 마라 얘기 안 할게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예? 찐바닥이다. 찐바닥 지금 이 7,500원에서 더 떨어져서 뭐 7,000원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찐바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현재가 찐바닥이거나 현재 주가도 더 떨어지더라도 그 더 떨어진 그 어떤 그 찐바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주가가 그 위치에 있고 그것은 거래량이 말을 해준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이슈다, 이슈. 바이오 시밀러든 뭐 췌장암 신약이든 뭐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이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재심사를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재심사 신청 결과는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무슨 이슈가 나와도 반응을 하지 않던 주가가 이제는 이슈가 터지면은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랜 기간에 그런 게 있어요. 불확실성, 불신. 이제는 뭔가 정말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슈.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슈 아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눈에 보이고 확실한 이슈. 그러면 이미 주가는 튀어오릅니다. 누군가는 먼저 그거를 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개미들이 항상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곳은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찐바닥이다. 찐바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가 끝입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주가가 뭐 언제 오르냐는 제가 말씀드렸죠.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이 바닥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이슈는 언제 터지고 제가 어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이 찐바닥이다. 찐바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왕 우리가 장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 있는 거 평단 관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평단 관리를 해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손실이 뭐 60%, 70%난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주가가 이거 올라도 그 마이너스 손실이 금방 안 잡힙니다. 제 미국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 금요일 날 20% 올랐어요. 20%.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 하던 게 뭐 500원이 됐어.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500원에서 20% 오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10%밖에 600원 되는 거니까 이 1,000원의 입장에 본전의 어떤 에서 봤을 때는 10% 오르는 거예요. 10%. 굉장히 이게 더디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평단 관리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이 바닥권이 이제 길게 이어질지 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나중에 뭐 플러스 10%다 20%다 이러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바닥 야 여기서 5,000원 막 이렇게 막 6,000원 밑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분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분석을 믿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지나고 나봐야 제가 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은 뭐 거래량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찐바닥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서 뭐 7,500원에서 뭐 7,400원에 사든 7,200원에 사든 7,300원에 사든 본인들이 제주껏 사시면 돼요. 왜? 요 밑에는 아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아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뭔가 베팅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봉차트가 이렇게 몇 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도 아직 이게 어떤 지지선을 끌 만한 아직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오늘 영상 뭐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뭐 하루 이틀 뭐 3일 뭐 상간에 계속해서 이슈들이 빵빵빵빵 터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래량, 이런 어떤 데이터 추이,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경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자, 찐바닥이다. 지금 주가는 찐바닥 혹은 찐바닥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제주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본인들의 분석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자신이 공부한 것에 대한 믿음을 조금 계속 키워나가는 선뜻 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자꾸 제 말 혹은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뭔가 투자하고 매도하고 이러지 말고 본인의 그런 것들을 계속 갖춰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본인 스스로 좀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자기의 분석법의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정말 그러기에 좋은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일수록
그런 이 차트에 묻어나는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상태들이 더 공부하기 더 좋을 것 같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